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곧 대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주요 문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영미문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과가 영문학과인데요. 거기서는 많은 문학들을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문학 작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Arab이라는 작품인데요. Arab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Arab이라는 작품은 이게 아랍 풍물 시장을 말합니다. 아랍 풍물 시장을 말하는데요. 이 아랍 풍물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소설은 단편소설입니다. 단편소설이고 이 소설의 주제는 성장소설이 되겠습니다. 보통 성장소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이 계기 이전의 주인공이랑 이후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계기라는 것은 아랍 풍물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소설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이 있으면은 이 주인공은 한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천주교 성당에 속한 여성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근데 아랍 풍물 시장이 이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가고 싶었지만 이 천주교 성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풍물 시장을 가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소녀를 좋아하니까 이 소녀에게 이 아랍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줘서 전달해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풍물 시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이모부한테서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모부가 늦게 와서 돈을 받지 못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위기를 넘겨서 결국 풍물시장에 갔는데 이 풍물시장의 모습은 이 주인공이 생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뭔가 이 풍물시장에 가기 전에는 소녀에게 무언가를 사줄 그런 마음 때문에 설레서 정말 이곳이 정말 신성시되는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랍 풍물시장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결국 이 소녀에 대한 짝사랑 역시 깨지게 되는 성장소설입니다. 보시면은 이 풍물시장이라는 게 그 전에 이 계기가 풍물시장이죠. 이 풍물시장에 가기 전에는 정말 이게 풍물시장을 신성시하고 사랑에 정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물시장을 다녀오고 이 풍물시장의 단면을 본 이후에는 풍물시장을 신성시하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랑 역시 이 소녀에 대한 짝사랑 역시 잘못된 사랑이었구나, 올바른 사랑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소설의 특징은 분사구문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장이 있고 컴마 있고 ing 꼴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문장이 있고 여기 pp 꼴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ing 꼴의 분사구문이 있으면은 하면서 그 pp는 당하면서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단편소설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찌 보면은 단순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문법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트레치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 1은 verb plus infinitive라는 것이 있는데요. verb plus infinitive라는 것은 투부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냐면은 일단 먼저 나는 좋아합니다. 스탬프를 모으는 것을 스탬프 모으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후보가 있죠. 일단 첫 번째 1번 후보는 I like 그냥 collect stamp. I like collect stamp. stamps가 되겠지. stamps. 이게 되겠고 혹은 두 번째로는 I like to collect stamps.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저희 1대 원리 5수원칙이 있는데 1대 원리는 이거죠. 한 문장은 주어 더하기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할까요? 문장 1대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문장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고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따라오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문장에는 모두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문장을 보시면은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동사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1번 첫 번째로는 분사 구문형이 있겠습니다. 분사 구문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play with my friend using smartphone. 이런 문장이 있겠는데요. I play with my friend using smartphone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I부터 스마트폰까지가 여기 콤마입니다. 아이폰부터 스마트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동사로 보이는 게 play랑 using 이렇게 있죠. 잘 보시면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아닙니다. 바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에 준하는 녀석입니다. 준동사는 동사에 준하는 녀석입니다. 동사가 아닌 것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사에 준하는 녀석이니까 결국에는 동사는 아니고 단지
동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동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 역할을 할 뿐 동사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장은 동사로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지만 결국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동사를 쓴 이유는 동사를 또 쓰고 싶은데 이미 문장,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인데 이미 동사를 하나 썼어요. 근데 또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이미 동사를 하나 썼는데 또 쓸 수 없으니까 동사 역할을 하지만 동사가 아닌 녀석을 쓰자 라고 해서 쓰인 것이 using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은 준동사로서 VING가 사용됐을 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것은 이 준동사로서 PP꼴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실 것입니다. 바로 2번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는 The game is updated. The game is updated. 그렇죠. The game is updated.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I watched television. I watched television. I watched television. 헷갈리네요. 문장은 어떻게 쓸까요? 나는 TV를 보았다. 이렇게 봅시다. Taken a class. 좀 말이 안 되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나는 TV를 보았다. Taken a class. 수업을 받으면서. 여기서도 수업을 받다가 take a class인데 여기서는 taking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aking을 사용하는 순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동사로서 이 VING가 사용되면 얘는 능동의 의미고 준동사로서 PP가 사용되면 수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수업을 받으면서 TV를 봤다 하기 때문에 봤다라는 거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로서 PP가 쓴 것입니다. 여기서도 PP 꼴이 쓴 거는 동사를 쓰고 싶은데 한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동사 하나 썼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한 문장 동사 하나 이거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준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coast. 이런 경우는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이나 같기 때문에 뭐 여기 coast 있고 여기 coast 있으면 둘 다 동사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영어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동사의 과거형 coast의 과거형 coast로 쓴 거고 이거는 coast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으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봐주시면 여기 I like 여기 점이 있죠. 그러니까 I like collect stamps 하면은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좀 위배되는 거죠. 한 문장에 동사 하나가 아니라 한 문장에 동사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like랑 to랑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투부정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I study hard. To go exchange student.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난 열심히 공부했다. To go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여기서도 고모를 바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한 문장에 동사 하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to go라는 투부정사 go를 사용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죠? I study hard, go exchange student 라고 하면은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온 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까지.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VING 꼴, PP 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준동사를 이렇게 잘 보고 이게 준동사인지를 파악하고 문장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I like collect stamps 하면은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to collect를 쓴 겁니다. to collect. 이게 차이죠. 얘는 안 됩니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얘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to collect를 써서 준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은 그래서 왜 to를 썼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to를 썼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한번 이제는 의문문을 한번 해볼게요. 의문문은 Do you like 이거 너무 흔하죠. Do you like to collect stamps? 아까 썼던 문장 I like to collect 그러니까 이게 Q가 되고 이게 A가 되겠죠? 보시면. 근데 여기 차이점은 이거를 I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I like to collect stamps. 이 문장이랑 같죠? 앞에 do를 붙여준 것입니다. do. 근데 이게 1인칭이랑 2인칭일 때는 앞에 do로 시작을 하지만 3인칭일 때는 does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she면은 Does she like to collect stamps? 이렇게 의문이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것입니다. 그쵸? 더 할 게 있을까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왜 do를 쓰냐? 봐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렇게 되면은 이게 A라고 치면은 Q는 어떻게 될까요? Do I am a teacher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동사 자리에는 일반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비동사가 올 수도 있죠. 근데 비동사가 오게 되면은 비동사 자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I am a teacher 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Are you a teac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Are you a teac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할 때는 그냥 비동사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면 되고, 비동사 아닐 때, 일반 동사 할 때는 그냥 do does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Unit 2는 Comparatives 라고 해서 비교급인데요. Comparatives. 는 비교급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뭐 비교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야겠죠. 너보다 키가 크다, 돈이 많다, 부자다, 돈이 많다가 아니라 부자다, 뭐 더 넓다, 뭐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형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더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 기준으로 할게요. I am smaller than my brother. I am smaller than my bro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I'm smaller than my bro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동생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My brother is taller than me. 이렇게 되겠죠. 제 기준으로 할게요. taller than me.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비동사, 비교급 형용사 tha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실수했는데요. I am more smaller than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more를 쓰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절수라고 하기에는 좀 머리가 아프시니까 좀 길어 보이는 형용사 있죠. interesting, interester 들어본 적 없죠. 좀 길어 보이는 형용사,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3음절 이상의 형용사, 3음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길어 보이면은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한번. interester, stylisher 너무 길죠. 그래서 그러한 긴 수고를 덜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좀 더 사회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 English is more interesting, interested라고 할까요? English is more interesting, 죄송합니다. interesting than society. 이 경우는 비동사 더하기 more 더하기 원형 than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원형이 아니라 이 비교급으로 바꿔줬는데 이렇게 좀 이 원형이 된 형용사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more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more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급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이 비교급에서 중요한 거는 좀 길어 보이면은 more를 사용하고 좀 길어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more taller 이렇게 말고 more이랑 비교급이랑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3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정문인데요. 부정문은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indirect questions.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간접 질문, 직접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버스 정류장 어디야? 랑 혹시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시 하나로 해결됩니다. 예시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너 혹시 말해줄 수 있겠니 나한테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금 직설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직접이고 직접 의문이고 이것이 간접 의문인데요. 봐주시면은 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으로 가면은 안에 쏙 들어가죠. 근데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직접 의문문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접 의문문은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이니까 얘라도 문장고시를 제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수정 이렇게 봐주세요. 그냥 이거를 봐주실까요? 이렇게 봐주십시다. 조금 더 흔한 게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 저희가 보던 문장 구조죠. 주어 동사. 간접 의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 쏙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는 정상적인 문장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접 의문문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를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죠? 예시를 계속 들으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Do you know? 바꿔볼게요 한번.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 간접 의문문 안에 있는 거는 올바른 문장 순서 원래대로 it is. 근데 이거를 직접 얘만 땅그라니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What time is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연습. 그다음에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en the store opens? 이렇게 되겠죠. Can you tell me when the store opens?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올바른 문장 순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를 또 바깥으로 뚝 끄집어내면은 when 근데 잘 봐주시면은 얘는 동사가 비동사니까 그냥 앞으로 튀어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비동사는 그냥 튀어나오지만 일반 동사는 do나 does를 사용한다. when 이 일반 동사니까 근데 이 the store가 3인칭이니까 when does the store open 이거 어렵네. open입니다. open S 안 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미
이 3인칭에 대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적용을 해줄 필요가 없죠. 얘는 적용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얘는 여기서 이미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바꿔볼까요? Can you tell me when the store opened? 난 얘기해줄래? 언제 열었었는지. opened. 이렇게 되면은 when did the store open? 그냥 When did the store open? 왜냐면은 이는 과거죠. 과거는 항상 상관없지 않습니까? 과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든 그냥 다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 적용을 과거니까 적용을 여기다 해줬죠. 근데 얘는 여기다 적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did라는 거에서 이 과거라는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원형을 쓰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이거는 계속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쵸, 좀 단순 암기라서 좀 죄송한 감이 있네요. 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사용하는 방법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오늘은 이 현재 시제랑 진행 시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랑 진행 시제, 그 모양은 다 아시죠?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인데 3인칭이면 s나 es를 붙인다 이거고, 현재 진행 시제는 비동사 더하기 VING 꼴이겠죠. 하는 건데,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playing the guitar. I'm playing the guitar가 있고 I play the guitar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석하지 맙시다. 얘는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이다. 얘는 기타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이제 얘도 기타를 친다. 얘도 기타를 친다. 나는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말고 나는 기타를 친다. 나는 기타를 친다. 이렇게 똑같이 한국말로는 똑같이 해석하되 이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은 똑같이 하세요. 그냥 중이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현재나 진행이나 똑같이 해석하되 말하거나 쓸 때 그 적절한 상황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이다라는 게 왜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먹고 있는 중이다. 그 상황을, 그 행동을 강조하고 싶을 때 중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쵸? 그러니까 현재 진행은 한마디로 그때 하고 있는 행동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 어제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은 어제 뭘 하고 있었는지 그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때는 진행을 쓰는 겁니다. 근데 너 그동안 뭐 했어? 하면은 그동안이니까 시간 스펙트럼이 길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했던 행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글을 읽을 때 이 진행이 나온다. 그때 일어나고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진행이 아닌 현재를 쓴다. 그 행동을 강조하고 있진 않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laying the guitar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이렇게 써진 문장을 봤을 때는 이 playing
play, 이 기타를 치고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고, I play the guitar 라는 것은 기타를 치고 있구나, 뭐 딱히 뭐 강조하고 싶진 않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말로 설명드릴게요. I usually라는 것은 종종이죠. 종종이라고 하면은 맨날 하는 거. 여러분, 밥 먹는 게 신기합니까? 강조하고 싶어요. 밥 먹는 거 매일 2번 아니면 3번씩 맨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usually라는 것은 종종이라는 것이므로 매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강조가 되지도 않고 강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usually라는 힌트가 있으면은 바로 현재 그냥 진행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right now라는 문장이 이 구가 나오게 되면은 진행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한번 회화를 한번 해볼까요? Hi Steven, are you having fun? 이 상황은 스티븐이 지금 이 에린이 그 축제를 여는 사람인데 이 스티븐이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한테 너 지금 이 행사를 즐기고 있는가? 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나? 그러니까 그 즐기고 있다는 거를 집중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즐기고 있나? 그런 거를 이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Are you having fun? 진행을 쓴 거고. Hi Erin, yes I am. I'm enjoying your party.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행사에서 즐기고 있는 거니까 진행을 쓴 거고 여기서도. That's great. Oh Steven, this is my neighbor Linda. Hi Linda. Do you live in Erin's building? 여기서 do you live라는 것은 현재를 쓴 겁니다. 만약에 진행을 썼다면은 are로 시작되겠죠. are. 왜냐면은 진행 시제에 비동사가 껴있으니까. 비동사가 주된 동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그냥 바깥으로 뺀다고. 여기 일반 동사로 사용됐으니까 그냥 현재형을 사용했으니까 do로 빠져나온 거죠. 비동사가 쓰이지 않았으니까. do로 시작했다는 거는 일반 동사인데 왜 일반 동사를 썼을까? 그냥 현재 시제를 썼을까? Do you live in Erin's building? 산다. 계속 사는 거죠. 살고 있는 중이다. 살고 있다는 거를 집중할 필요가 없죠. 계속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았고 3일 전에도 살았고 일주일 전에도 살았고 한 달 전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건데 그걸 꼭 강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진행을 쓰지 않은 거고. Yes, I do. Do you know Aaron? 여기서도 알고 있는 중이니 아는 거는 계속 아는 거죠.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알고 있다는 거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두 가지니까 결국 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국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면 아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know는 knowing이라는 거는 애초에 know라는 동사는 진행을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알고 있다는 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로는 have가 있겠죠. having is having 안 씁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Yes, I do. How do you know Aaron? 여기서 진행 안 쓰고 We work together. 여기서도 work를 쓴 이유는 아마도 일하고 있다는 게 일하고 있다는 걸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계속 일을 했구나. 이거를 강조하고 싶진 않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in fact, we're working on a big project together right now. 그래서 right now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work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힌트가 있는 게 여기서 right now라는 게 있죠. 이 right now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집중하고 싶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어렵습니다. 좀 시제 부분은 저도 공부하는데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형용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꼭 형용사라고 해서 뭐 happy 형용사죠. 근데 이 분사도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분사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VING 해볼까요? VING가 있고 또는 PP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PP꼴은 뭔가 수동이라고 했죠. 근데 물건이 뭘 당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물건이 뭘 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당하는 거를 알 수 있지만 물건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PP꼴은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ING는 물건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물건은 뭘 당한다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애초에 물건이 뭘 당하고 있는 물건 느끼질 못하니까 사람만이 뭘 느낄 수 있죠. 느낀다는 거는 수동. 사람이랑 형용사 자리에 PP꼴이 어울리고 물건이랑은 ING꼴이 어울립니다. I am so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PP꼴이랑 어울리니까 it 사람의 it 안 쓰죠. It amazed가 아니라 it is amazing. I don't want to finish watching이다 이게 아니라 this movie is really this movie. 물건이니까 PP 안 쓰고 당하는 것 못 느끼니까 그냥 boring. Carrie 사람 Carrie is interested. Martha's story was really Martha's story 이야기니까 마라타 이야기는 느낄 수 없죠. 사람 아니니까. Interesting, amusing. He is really disappointed. We 사람 tired. It is really relaxing.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한번 저도 시험 공부 삼아서 시험 범위 문법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이 스트레치라는 교재가 한국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딱히 그 수학이나 뭐 과학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거를 깨닫고 물 흐르듯이 사용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워야 될 거는 외우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진행형이랑 현재형이 언제 사용되나. 진행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행동을 현재는 강조 안 하고 싶을 때. 근데 좀 우리나라랑 미국 사람들이랑 다른 거는 우리는 느끼고 있는 중이다. 뭐 알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쓸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아니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강조할 필요가 있어? 알면 아는 거고 안다고 하면 아는 거지. 뭔가 안다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지.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많이 읽어보시고 글을 써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